네, 오늘 스페셜 게스트 어떤 분인지 구두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벌써 그분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유튜브 조회수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지진 강도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스페셜한 게스트 모셔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잇 강은보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수 전망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 퇴원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최근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코로나의 최고 위험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같이 등치가 좋은 비만 쪽에 그 고위험군에 속해지는데요. 또 그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좀 약간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고혈압 뭐 이런 거 위험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고위험군으로 속해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고위험군에 속하지는 그 조건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세 개 다? 네, 세 개 다 포함이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가 110kg 정도 됩니다. 키가 한 185, 190 사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기저질환도 좀 있으시고 예. 그리고 연세도 이제 74세로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빨리 완치된다는 것은 좀 물음표. 좀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또 며칠 만에 이제 본인 완쾌가 됐다. 그리고 그 주치의한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코로나 확진이 됐었냐 하니까 말을 회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추석 연휴 날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다시 좀 좋아졌다 하니까 또 증시가 반등까지 나와요. 네, 반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국내 증시가 지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온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차트에 모든 게 녹아 있으니까 네, 한번 우리 글로벌 증시의 대장 역할을 했던 나스닥 지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로 한번 그럼 네. 볼까요?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네. 네, 2.32% 반등하면서 어제 본장을 마감을 했는데 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둘까요?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냥 뭐 약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좀 너무 강한 흐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글로벌 증시의 대장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 S&P 500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동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자주 방송을 했을 때 한번 파동을 같이 보시면 이 막내 파동이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533 파동이 고점에서 이미 10월 1일 날 고점 신호가 나와서 살짝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166 차트가 이 과열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2012 큰형 파동은 바닥에서 이제 턴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막내 지수인 제일 고점에 위치한 이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버겁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이 지표는 올라갈 힘이 조금 남아있다. 큰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막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막혀 있지만 눌리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에너지 지표를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2012 지표를 보시면 바닥에서 내려오면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저항대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지표상으로 보면은 조금 고점에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상향한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큰형 입김이 제일 세다고 하잖아요. 네. 큰형 차트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반등한 여지를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어때요? 이게 국경절 때문에 지금 휴장 중인 걸로 아는데 네. 한번 볼까요? 예. 상해 지수 한번 보시면 9월 30일까지 시장이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파란 나라밖에 없습니다. 빨간 나라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시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음봉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로 인해서 미국 증시를 미국 증시에 힘입어서 우리 네. 국내 증시가 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 좀 올라가려고 하면 음봉 떨어지고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파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을 보면 바닥 자리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자리에서 두 번째 있는 지표도 바닥 자리에 있고 큰형도 지금 바닥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이게 다 맞물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에서 단기 저항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박스를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중국 증시는 고점에서 약간의 눌림, 여기서 한번 밑으로 툭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 국내 증시에 일시적인 타격을 순간적으로 줬다가 중국 증시는 바닥에서 턴하면서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박스로 멈춰 있고 중국 증시가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좀 받치는 그런 흐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중국 펀드라든가 중국 ETF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밑으로 좀 내려올 자리가 에너지상 밑으로 좀 보이는데요. 좀 중국 ETF 상방으로 가는 ETF를 좀 조금씩 모아 가시면 한 2, 3주 정도 모아 가시면 좀 긍정적인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ETF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레버리지 쪽 해가지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투자 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랑 그다음에 미국 증시까지 예측을 해봤는데 이에 영향을 받는 게 또 국내 증시잖아요. 어떻게 네, 올라갈까요? 맞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돼서 좀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면 오늘 십자 도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내일은 증시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오늘 저점 자리가 어디였냐면 2355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중요 라인을 오늘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2359포인트와 2363포인트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최근에 2450과 저점 2267의 중심값이 중간값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방 세력들과 하방 세력들의 공방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인 533, 1066, 20, 12 지표를 보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60분봉인데요. 60분봉 보시면 120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20분봉이 60분봉보다는 좀 에너지가 좀 무거운데 이 역시 에너지가 좀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2378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여차하면 24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에너지가 좀 꺾여 있다. 그래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2330과 2310포인트 사이로 이번 주 옵션 만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30과 2310 또 심지어는 방금 뭐 지정한 리스크 약간 뭐 찌라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그 악재가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또 확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자리로는 좀 찾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증시의 현재 위치에서 이런 얘기들이 톡톡톡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사실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인데 미국도 제가 에너지는 분석을 해드렸지만 사실 좀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지수는 내일부터는 조금 약세장의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도 이따가 좀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코멘트 드리고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하방으로 2200과 2180짜리에 일봉에 122평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를 결국엔 10월과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초 중반에는 이 자리를 확인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좀 하락할 만하면 뭔가 이렇게 호재가 또 튀어나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하락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옵션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변동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미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변동성은 좀 진폭이 위로 2400, 아래로는 2200 정도의 진폭이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예령 그리고 복선을 던집니다. 그럼 어떤 복선이냐면 나 불복할 거야. 이겨도 좀 시끄러울 거고요. 저도 시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대선 끝나고 나서도 시장 분위기는 글로벌 증시도 좀 어수선한 모습이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반영이 될 거고, 근데 그 반영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먼저 선반영해서 밑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면서 그게 맞물리면서 지수는 결론적으로 큰 하락보다는 위에 2,400, 밑으로 2,200, 언더슈팅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큰 박스에서 오늘 제가 작가님께서 어떤 큰 틀의 제목은 뭐냐 했는데 성공 투자와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엇박자에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스장 이후에 다시 지수는 2,400을 넘어서 2,500, 2,600, 뭐 심지어는 뭐 내년 상반기에 뭐 3,000 가까이도 보시는 증권사 하우스뷰도 있었는데요. 저도 한 2,800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엇박자만 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실적이 좀 따라주는 종목들 잘 선정하시면 좀 좋은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단기로는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장 흐름을 파악할 만한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한 3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요. 네. 국내 관련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내일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좀 일찍 와서 좀 분량을 좀 더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보기 전에 정말 이거 7월 달, 볼까요? 네네. 네, 7월에 또 시장 주도주 베스트 7을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LG화학이 55%, 카카오 41%, 유의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집중하고 싶으신 종목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 중에 제가 카카오가 좀 더 좋아 보인다고도 7월 달 방송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를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충분히 눌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을 반대. 가지시고 LG화학보다는 NC소프트보다는 농심이 농심.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실적주 매력도 네. 얘기 많이 되더라고요. 네, 농심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매력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짧게 좀 드리고요. 좀 지금 화면 삼성전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 그 59,900원을 넘어서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6만 원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내일 증시는 삼성전자가 좀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내일 만약에 개파락으로 58,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58,000원을 넘어서 이번 주에 57,000원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옆으로 좀 기다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7만 원 넘어서 7만 5천 원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단기적인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흔들려도 모아가는 전략이 네. 괜찮을까요? 근데 모아가기를 듬성듬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주 단위로. 그리고 제가 그 7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예. 코스피 지수 저희 30초 정도 네, 남아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시면 71만 2천 원에서 75만 5천 원까지 열려 있고 만약에 운 좋게 눌림이 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으시고요. 장기적으로 한 8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66만 5천 원까지 내려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80만 원 근처까지 저희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크의 강흥보 대표와 함께 지수 그리고 종목의 방향성까지 따져봤고요. 연말에 다시 한번 스페셜 게스트로 저희 꼭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